예, 안녕하세요. 예, 정승아입니다. 저는 김정현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잡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 주신 이제 발표문하고 오늘 발표하신 부분은 초점을 맞춘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쓰셨던 부분이 더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이 도움이 되실지 어떨지 조금 의문이 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마 이 서사 구조의 어떤 특성, 이런 거와 이 서사 속에서 삶이 의미화되는 방식을 연관짓고, 각각의 서사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둘러싸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죽음의 의미와 양상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이 사실 여기 쓰셨는데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게 이 세 사례가 모두 그 서사 안에서 굉장히 서사에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이 반복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미 있게 처음에 이제 해석을 하시려고 했다가 그만두신 것 같은데, 이 반복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반복적인 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자기 생애에 대한, 혹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삶을 해석하는 그 주체의 욕망, 혹은 그 반복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강박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억압된 어떤 무의식. 그래서 조금 정신분석학적인 분석을 시도를 해보실 계획이셨는데 분석을 더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이디어를 그냥 조금 보태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처음 김필려님 생애담에서 선생님 피터 브룩스 인용하시면서 그 반복적 서사에 대한 설명,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동적 위치에 처한 어떤 주체가 그 상황에 대처하면서 어떤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능동적 위치로의 어떤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셨는데, 여기서 인용하신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프로이트의 포트다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연상이 됐는데, 이 프로이트가 자기 1살짜리 손자가 실패를 던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착상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분리의 고통을 아이가 실패를 던지면서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실을 끌어당기면서 다 여기 있다, 이 현존과 부재의 어떤 이 반복되는 놀이를 통해서 그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어떤 환상, 있다 없다를 계속 환상적으로 유아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부여하면서, 사실은 어머니 부재의 상황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 공포를 주체가 상상적으로 해소하는 이 놀이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김필려님께서 그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 죽음, 그리고 자기의 죽음, 이 죽음감에 대해서만 계속 서사를 관련시켜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자신의 그러니까 닥쳐오는 죽음,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목격한 죽음,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 야기하는 어떤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하나의 좀 무의식적인 방식들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는 다음으로 한미수 씨 생애 서사에 대해서는 발표자님께서는 무지와 직,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다루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자의 어떤 서사의 전략에 너무 표면적으로 좀 현혹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호강하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 사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보고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제목들만 봤는데, 그 제목들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삶의 고통과 좌절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한, 문학소녀를 꿈꿨는데 대학을 못 갔고, 아들을 못 낳았고, 그 다음에
딸을 낳은 후에는 자궁암, 복막염 등 병치레가 굉장히 잦았어요. 그 남편은 뇌졸중으로 간병을 했고 사별의 고통을 겪었고 딸들은 모두 외국으로 나가 있어서 혼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서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사에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행복한 여자 이것에 대한 반복적인 발화였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에 대한 과시 그리고 집착, 지금이 죽어야 될다라고 말하는 화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추하게 늙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여성성, 행복한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제 집착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자기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조금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그런 그 서사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서사가 약간 전화위복적인, 저는 깨달음보다는 그러니까 뭐 딸을 낳았지만 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전화위복적 상황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행복한 삶을 정당화하는 걸로 등장하는 건 항상 남편의 사랑.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는 아마 고생시킨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자기 삶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 자기 삶을 그러니까 서사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당화의 근거로서 지금 다시 깨닫는 남편의 사랑, 그리고 이 세인들의 평가, 인정에 대한 욕구가 또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이웃이 멋쟁이가 죽었다고 아쉬워할 때 죽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삶 행복한 여자로 자기를 재현하고 싶은 거, 그 정당화의 욕구,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 여성성에 대한 집착, 이게 저는 그냥 읽혀지는 무의식이어서 이분이 자기 고통을 이제 이 호강의 서사로 바꿔내는 이 전략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약간 포착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 억압되어 있는 반복적인 행복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삶의 무의미성을 지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삶의 무의미성보다는 선생님이 이게 깨달음과 이제 삶의 의미에 포커스를 두시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거기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리고 이 화자의 어떤 욕망과 그러니까 무의식 이것들을 조금 읽어낸다면 분석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사례는 선생님이 여기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게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서사적으로 굉장히 반복되는 어떤 특징을 유사하게 보인다고 해서 사례로 넣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언급하셨는데 이걸 분석하면서 선생님 논의 구조 안에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놓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화자가 소문난 이야기꾼이잖아요. 설화를 구현하고, 그래서 거의 자기 모든 생애담이 그 설화나 민담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자기 이야기 속에서도 무슨 전래동화 얘기도 구현하고 막 이런. 근데 그런 방식의 이 설화나 민담 구조로 자기 삶을 서사화하는 이것 자체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이제 선생님의 처음 연구의 그 큰 틀과 좀 맞지 않아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각각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어떤 서사 구조의 반복성, 그 반복성을 조금 정신분석학적이나 아니면 그 반복이 억압하고 있는 욕망, 혹은 반복이 드러내는 욕망, 혹은 반복적인 구조 안에서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랑 연결시킨다면 그것이 갖는 이제 그 서사의 어떤 특징, 그다음 주체의 욕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